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담보. 공동저당권자는 일부 또는 전부 선택 실행 가능. 공동저당은 채권자 선택권과 후순위자 보호 조정. 동시배당은 각 부동산 가액 비율 부담. 20배당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전액배당 가능. 20배당은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문제.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는 동시배당 가정 시 받을 수 있었던 범위.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는 공동저당권자 지위 대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포함 시 채무자 재산 우선 부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구별. 물상보증인 보호는 후순위자 보호보다 우선 가능. 공동저당 법리는 유사 담보관계에도 유추 가능. 공동저당 핵심은 동시배당, 20배당, 후순위자 대위.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채권 담보. 근저당은 불특정 채권 담보.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한도 담보. 근저당 피담보 채권은 기본계약 범위 안의 채권. 기본계약은 피담보 채권 범위의 울타리.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최대 한도. 채권 최고액 초과분은 일반 채권. 근저당 효력은 확정 채권과 최고액 한도. 피담보 채권 확정은 유동 채권 고정. 확정 전 근저당은 장래 채권 계속 포함 가능. 확정 후 근저당은 확정된 채권만 담보. 확정 전 근저당 양도는 기본계약상 지위 이전 필요. 확정 후 근저당 양도는 확정 채권과 함께 이전. 확정 전 일시적 채무 소멸은 근저당 소멸 아님. 확정 후 채권 전부 소멸은 근저당 소멸. 포괄 근저당은 넓은 범위 채권 담보. 포괄 근저당은 담보 범위 명확성 문제. 누적적 근저당은 여러 근저당권이 따로 존재. 누적적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각각 계산. 공동 근저당은 여러 부동산. 누적적 근저당은 여러 근저당권. 특별법상 저당권은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근저당 핵심은 기본계약 최고액 확정 시기. 핵심 정리.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 토지 2개에 모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의 채권은 하나다. 하지만 담보 목적물은 여러 개다. 이것이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하나의 부동산만으로 변제가 부족하면 다른 부동산에서도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나 물상보증인이 있으면 배당관계가 복잡해진다. 정리하면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다. 암기 포인트.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과 여러 담보 부동산을 연결해서 생각한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권자는 여러 담보 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을 소유 어토지와 비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어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비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둘 다 경매할 수도 있다. 공동저당권자는 여러 담보 목적물 중 어디에서 변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선택은 후순위저당권자나 물상보증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공동저당에서는 채권자의 자유와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조정해야 한다. 정리하면 공동저당권자는 여러 부동산 중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지만 배당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공동저당 실행은 채권자 선택권과 후순위자 보호를 함께 본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 부동산들이 동시에 배당되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피담보 채권을 나누어 부담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어토지와 비토지에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어토지와 비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 경우 갑의 채권 전액을 어느 한 부동산에만 몰아서 배당하면 후순위권리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토지 가치가 2억이고 비토지 가치가 1억이라면 어토지가 더 큰 비율로 채권을 부담한다. 정리하면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각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구조다. 암기 포인트. 동시배당은 각 부동산 가액 비율로 나누어 배당한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배당되면 공동저당권자는 먼저 배당되는 부동산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어토지와 비토지에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어토지만 먼저 경매되었다. 이 경우 갑은 어토지 매각대금에서 자기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를 20배당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불리해질 수 있다. 원래 어토지와 비토지가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갑의 채권 일부는 비토지가 부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배당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20배당에서는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되는 부동산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자의 대위가 뒤따른다. 암기 포인트. 20배당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전액배당과 후순위자 대위를 함께 기억한다. 핵심 정리. 20배당으로 후순위저당권자가 손해를 보면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어토지와 비토지에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병은 어토지에만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어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갑이 채권 전액을 받아가면 병은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어토지와 비토지가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갑의 채권 일부는 비토지에서 충당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병은 어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병은 갑을 대위하여 비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하면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는 20배당에서 후순위자의 불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다. 암기 포인트. 후순위저당권자는 동시에 배당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 대위한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보자. 을 소유 어토지와 병 소유 비토지가 공동저당으로 제공되었다. 여기서 병은 채무자가 아니라 자기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이 경우 채무자인 을의 재산과 물상보증인 병의 재산을 똑같이 취급하면 병에게 불리하다. 최종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사이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조정된다. 정리하면 물상 보증인 보호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우선 부담하는 방향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이 먼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 목적물인 경우 후순위자 보호보다 물상 보증인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소유 어토지와 물상 보증인 병 소유 B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그리고 어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다. 어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갑이 전액 배당받으면 정은 B토지에 대해 대위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B토지는 물상 보증인 병의 재산이다. 정이 B토지에 대위하면 병이 채무자 을 대신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서 먼저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정리하면 공동저당에서 물상 보증인이 끼면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와 물상 보증인 보호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공동저당에서 물상 보증인이 나오면 채무자 재산 우선 부담을 먼저 생각한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 법리는 여러 담보재산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유사한 담보관계에도 유추될 수 있다. 공동저당은 원래 여러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비슷한 구조가 다양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 담보물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다. 이때 공동저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다. 하지만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같다면 공동저당 법리가 유추될 수 있다. 핵심은 채권자의 만족,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물상 보증인의 구상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다. 정리하면 공동저당 법리는 여러 담보재산 사이의 공평한 부담 분배가 필요한 경우 유추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는 여러 담보와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을회사와 계속 거래하면서 대출과 변제가 반복된다고 해보자. 매번 대출할 때마다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그래서 일정한 한도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장래 발생하고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보다 피담보 채권이 유동적이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면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에서 변동하는 채권을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권리다. 암기 포인트: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과 채권 최고액과 확정 시기를 함께 기억한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정 범위의 불특정 채권이다. 예를 들어 갑은행과 을회사 사이에 계속적 여신거래 계약이 있다고 해보자. 을이 돈을 빌렸다가 갚고 다시 빌리는 거래가 반복된다. 근저당권은 이런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담보한다. 하지만 아무 채권이나 다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기본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 채권만 담보된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판단할 때에는 채권 최고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계약에서 어떤 종류의 채권을 담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기본계약으로 정해지는 범위 안의 변동채권이다. 암기 포인트: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보지 말고 기본계약의 범위를 함께 본다. 핵심 정리: 기본계약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권이 어떤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그렇다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채권을 무제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은행과 을회사가 여신거래 계약을 맺고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그 여신거래 계약이 기본계약이다. 기본계약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기본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채권까지 당연히 담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리하면 기본계약은 근저당권이 붙잡는 채권의 울타리를 정하는 계약이다. 암기 포인트: 기본계약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핵심 정리: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을 소유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을의 실제 채무가 8천만 원이면 갑은 8천만 원 범위에서 변제받는다. 그런데 을의 채무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1억 3천만 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근저당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채권 최고액 1억 원이다. 초과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남을 수 있다. 채권 최고액은 제3자가 등기부를 보고 담보 부담의 최대 범위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정리하면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담보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상한이다. 암기 포인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의 최대 한도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 최고액 한도 안에서 원금과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 미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해둔다. 그 안에서 어떤 금액이 실제로 담보되는지는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에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갑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라고 해보자. 을의 원금이 7천만 원이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2천만 원이면 합계 9천만 원이 담보될 수 있다. 하지만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근저당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즉 근저당권의 효력은 피담보 채권의 실제 범위와 채권 최고액의 한계 안에서 판단한다. 정리하면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전부를 담보하되 채권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암기 포인트: 근저당권 효력은 확정 채권과 채권 최고액을 함께 본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만 담보한다. 근저당권은 원래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채권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상태를 끝내야 한다. 이것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이 종료되거나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 확정이 문제될 수 있다. 확정 전에는 새로운 채권이 계속
계속 담보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확정 후에는 그때까지 존재하던 채권만 담보된다. 정리하면 피담보 채권 확정은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멈추고 담보 채권을 고정하는 시점이다. 암기 포인트: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변동하고 확정 후에는 고정된다. 핵심 정리: 피담보 채권 확정 전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을회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아직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때 갑이 근저당권만 병에게 넘길 수 있을까? 확정 전 근저당권은 아직 담보할 채권이 유동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채권 하나를 넘기는 것과 다르다.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가 함께 이전되어야 근저당권 양도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어떤 채권을 담보받는지 불명확해진다. 정리하면 확정 전 근저당권 양도는 기본계약상 지위 이전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확정 전 근저당권은 기본계약과 함께 움직인다. 핵심 정리: 피담보 채권 확정 후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처럼 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행의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8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해보자. 이제 근저당권은 더 이상 장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확정된 8천만 원 채권을 담보하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갑이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근저당권도 수반성에 따라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이때 채권양도 대항 요건과 근저당권이 전등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확정 후 근저당권은 확정 채권을 따라 이전되는 담보권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확정 후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처럼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확정 후 그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를 담보한다. 그래서 확정 전에는 일시적으로 채무가 영원이 되어도 근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시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뒤에는 다르다. 확정된 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으로 모두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그 후에는 등기부상 남아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확정 후 채권이 모두 사라지면 소멸한다. 암기 포인트: 근저당권 소멸은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 먼저 본다. 핵심 정리: 포괄 근저당은 특정 기본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여러 채권을 넓게 담보하려는 근저당이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을회사와 여러 거래를 하면서 모든 현재와 장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이런 형태를 포괄 근저당이라고 한다. 포괄 근저당은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채무자나 제3자에게는 담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담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약관이나 계약서상 표시가 명확한지, 제3자가 예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포괄 근저당은 넓은 범위의 채권을 담보하지만 담보 범위의 명확성이 문제된다. 암기 포인트: 포괄 근저당은 넓게 잡는 근저당이므로 담보 범위 해석을 주의한다. 핵심 정리: 누적적 근저당은 같은 부동산에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해 각 채권 최고액이 따로 누적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을 소유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 후 다시 별도의 거래를 위해 2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각 근저당권이 별도로 존재하고 채권 최고액도 따로 계산된다. 이것이 누적적 근저당이다. 누적적 근저당에서는 각 근저당권의 순위와 피담보 채권 범위를 따로 보아야 한다. 하나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안에서 모든 채권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다. 정리하면 누적적 근저당은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각각 쌓이는 구조다. 암기 포인트: 누적적 근저당은 근저당권이 여러 개라서 최고액도 각각 따로 본다. 핵심 정리: 공동 근저당은 하나의 근저당권이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고 누적적 근저당은 여러 근저당권이 따로 설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은행이 하나의 계속적 거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어토지와 비토지의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공동 근저당이다. 담보 부동산이 여러 개인 구조다. 반면 같은 부동산의 1번 근저당권, 2번 근저당권처럼 여러 근저당권을 따로 설정했다면 누적적 근저당이다. 공동 근저당에서는 여러 부동산 사이의 배당과 대위가 문제된다. 누적적 근저당에서는 각 근저당권의 순위와 채권 최고액이 문제된다. 정리하면 공동 근저당은 담보물 여러 개이고 누적적 근저당은 근저당권 여러 개다. 암기 포인트: 공동 근저당은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누적적 근저당은 근저당권이 여러 개다. 핵심 정리: 민법상 저당권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저당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저당권은 원래 부동산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동산도 담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이나 자동차나 항공기나 건설기계는 고가의 재산이다. 이런 물건은 단순한 동산처럼 인도해서 질권을 설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법은 일정한 등록 제도를 통해 이런 물건에도 저당권을 인정한다. 즉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등록으로 공시하는 담보제도다. 정리하면 특별법상 저당권은 고가의 등록 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암기 포인트: 특별법상 저당권은 선박과 자동차와 항공기와 건설기계처럼 등록되는 고가 물건에서 문제된다.